나서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상의이며 범의는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많이 듣고 배워서 박식에 달하게 되면 지혜 다음이 된다. 이 경지는 보통 사람도 노력하면 달할 수 있다. 나는 공자의 말씀을 명심하고 의술을 숭상하는 자이므로 의술을 정통코자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내린 상의가 아니에요. 준경 선생의 말씀 그리고 공자님의 말씀처럼 많이 듣고 배워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의술을 연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주식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전문인들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죠.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청한단 요약. 상한론이라는 책은요, 준경 선생께서 독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창안하신 요법이에요. 독감. 아니, 독감, 개와 독감?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병이 독감이에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스페인 독감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사스, 메르스, 그렇습니다. 다 독감의 아류예요. 상한론은 독감을 치료하기 위한 방이었는데 독감뿐만이 아니라 잡병도 치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문자, 아니 거기가 금강산이라며. 네, 아니 금강산은 저 휴전선 북쪽에 있잖아. 왜 자꾸 금강산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데 여기 금강산 맞아요. 이 노래 아시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네, 봉우리가 12,000개. 그러니까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휴전선 남측 강원도 고성군에 금강산의 제1봉서부터 1, 2, 3, 4, 5 5개의 봉우리가 여기 고성군에 위치해 있어요. 그 중에 제1봉, 금강산 제1봉은 향로봉입니다. 여기 금강산 스튜디오는 향로봉 자락에 있거든요. 여기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지역. 여기서 삼침해설 팟캐스트 및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자성요법TV, 삼침법TV, 심화과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삼침 아카데미, 여기 금강산 스튜디오에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본론 들어갑시다. 진도 나가야죠. 요결 제41장 혈증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삼침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진단법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거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원전을 보겠습니다. 太阳并不解热结膀胱其人如狂血自下下自欲其外不解者上未可攻当先解外外解己但少复其解者乃可攻之宣陶和承气汤。 桃仁大黄桂枝甘草芒硝柚5味以水7升煮去2升半去渍内芒硝更上火微沸下火先时温服5合日3服当微里. 갈수록 태산이네. 그러셔요? 재미삼아 해봤어요. 이건 구글 번역기에다가 한자를 집어넣고 중국어 발음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삽입해봤어요. 어쨌든 상한론 원전에는 도획승기탕의 본초를 이렇게 먼저 배치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증상에 쓴다라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한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처럼 많이 듣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듣고 배운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의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선현들의 글을 빌려서. 먼저 도획승기탕, 어려운 그 내용, 한시 형태로 된 내용, 일단 초간단 해설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양병,
독감에 걸렸을 때의 한 징후예요. 태양병이 해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열이 방광에 결하여 기인이 마치 미친 것 같이 헛소리를 하고 혈이 자하하는 사람은 낫는다. 스스로 낫는다. 그 외증이 불해하는 사람은 공하면 안 되고 먼저 외증을 풀어야 하며 외증을 풀었으나 소복이 급결한 사람은 공해야 하니 살짝 설사시켜야 하니 이때는 도액생기탕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전혀 들어보지 못하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나 공자님 말씀 그리고 준경 선생님의 말씀대로 많이 듣고 배우다 보면 지혜 다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잘 모르는 내용은 나중에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 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Follow me please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어느덧 그 내용이 그거였구나 이해하시게 돼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냥 팝송 국악 듣는다 생각하세요. 아니 팝송 들으실 때 선율과 가사가 좋다고 하지만 그거 다 이해하고 듣습니까? 가사 내용 다 이해하고 들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자꾸 듣다 보면.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시청자님들, 몇 년째 우리 함께하는 시청자님들, 사암침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진단하는 법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병태생략을 이해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열결축혈증, 아니 삼두인 침구 요결의 혈증문을 효과적으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는 상한눈에 열결축혈증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 병태생략 이해와 진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도액승기탕은 어떻게 구성된 약방인가를 보십시다. 초간단 요약. 도액승기탕은 감기에 걸렸을 때 계지감초탕증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더해서 조위승기탕증이 구비된 게 도액승기탕증이에요. 발안이 과다하여 즉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인이 차숙 즉 깍지 끼는 듯한 모양으로 스스로 모심 가슴에 손을 얹고 감싸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그것은 심계항진으로 인해 자꾸 스스로 가슴을 안찰하고자 한다. 이때는
계지 감초탕으로 다스린다. 주위생기탕은 해설문으로 상한이 즉 독감이 13일이 되어도 풀리지 않고 과경 병증이 변했어요. 그래서 서모하는 것은 헛소리를 하는 것은 열이 있기 때문이므로 마땅히 탕력으로 이를 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렵지만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신다니까요. 자, 계지감초탕증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그래서 스스로 가슴을 자꾸 문지른다. 심장을 달래려 한다. 마음을 달래려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몸의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블라드 베이직스, 혈의 기본기는 알고 있어야 계지감초탕증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보실까요? 우리 몸의 혈액 성분은 40에서 45%가 적혈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55%는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 성분 내에는 혈소판과 백혈구 등이 들어있지요. 1%라고 합니다. 혈장은 혈액의 액체 성분은 혈장인데 물, 설탕, 지방, 단백질 및 염, 소금의 혼합물로서 10%는 다양한 구성성분, 즉 알부민, 항체, 응고단백질, 혈소판, 백혈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90%는 물이다. 피 속에 혈장 성분이 55%인데 그중에 90%는 물이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두셔야, 염두에 두셔야 계지감초탕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55%가 혈장인데 그중에 90%가 물이다. 그런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혈장 성분의 수분이 땀으로 탈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혈관 속에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자꾸 이렇게 가슴을 감싸게 되는데 이것은 주가들의 해설을 좀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듣고 배워서라고 했으니까 주가들의 해설, 선현들의 해설을 들어보십시다. 발한 과다로 혈액이 적어 심장 자체가 혈장 손실로 인해서 확장과 수축을 크게 하여 혈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환자가 심계항진을 자각하고 만져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대량의 계지에 감초를 더하면 마초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심계항진이 멎는다. 상한눈 금석이라는 책을 쓰신 유균래 선생의 설명인데요. 유균래 선생을 싫어하는 한의학자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청한단 요약. 이분은 1900년대에 활동하시던 분인데요. 가전의 비방, 가전의 비법 등등만 계속 이어받아서 준경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이 없는 중의학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중의학 과학화 운동을 벌인 분이에요. 이분과 운철초 선생, 염원 선생, 당중의 선생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중의학 과학화 운동을 벌였는데요. 나중에 중국의 문화혁명, 마오쩌둥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스탠다드형, 매뉴얼화된 중의학을 위해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에는 아큐펑처리스트, 침쟁이가 되려면 중의학에 의한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중의학이 그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내용을 근거로 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똑같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다. 전 세계가 TCM이 통일되어 있어요.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바로 이분의 공이에요. 이분과 소개해드릴 염원 선생, 당중의 선생, 운철초 선생 이런 분들이 1900년대 중의학 비법 비방만 그러한 비매뉴얼화된 요법이 만연되어 있을 때 과학화 운동을 벌여서 중의학의 매뉴얼을 만드신 분 중에 한 분. 그분의 설명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심장에서 빠져나온 동맥피는 정맥으로 바톤 터치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맥으로 바톤 터치될 때 혈장 성분의 10% 정도는 여기 림프 관로로 흘러 들어갑니다. 림프 관로는 소장에서 흡수한 지용성 영양 성분이 또 섞이죠. 그러니까 동맥에서 나온 피가 정맥으로 바톤 터치되면서 양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면 피 속에 수분이 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이 적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심장이 다시 받습니다. 받을 때는 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풋은 적고 아웃풋, 저 말초동맥까지 공급해 줘야 될 혈액은 요구량은 많아. 그러니까 심장이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두근두근 심장의 과부하로 인한 심계항진이 생긴다. 유견내 선생의 해설. 이해를 위해서 이 그림을 또 인용해 봅니다. 동맥피에서 빠져나온 혈장의 10%는 림프 관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맥피는 인풋이 적은 거예요. 정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림프액과 정맥피가 여기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서 다시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풋, 아웃풋이 고르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혈액순환, 블라드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액 속에 혈장 성분 중에 수분이 많이 탈출했어. 그러면 심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인풋은 적고 아웃풋의 요구량은 많아져. 그래서 심경진이 생긴다. 그런데요, 정맥피와 림프관은 누가 여기 쇄골화 정맥까지 밀어줍니까? 그렇습니다. 불수의근이 밀어주거든요. 그런데요, 혈액 속에 수분이 탈취가 돼서 그 양이 적으면 여기 심장으로 피를 밀어주는 불수의근의 부분적인 경련 또는 경직이 일어나게 된다. 혈장 속 수분이 과도한 땀으로 탈취되면 정맥과 림프관을 짜주는 불수익은 세포 조직액도 탈취되므로 근육이 탄력을 잃어 힘이 없거나 경직되므로 정맥과 림프관을 효과적으로 짜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림처럼 정맥혈관 또는 림프혈관의 체크밸브, 그 체크밸브가 꺾여서 그것이 심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하고 림프절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고 림프 부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맥류, 다리에 정맥혈관이 누들누들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정맥류가 복부 내장에도 파급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결승전인지 준결승전인지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90분 동안 경기를 했어.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30분 연장,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30분 재연장. 그런데요, 다리에 쥐가 나서 막 들컷에 실려 나오는 열라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근육의 수분이 탈취되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쥐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개지감수탕증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의 수분이 탈취되니까 마찬가지로 세포 각각 근육, 기육 세포의 체액도 빠져나가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밀어주질 못하죠. 그러면 밸브가 꺾이면서 정맥류가 생기기도 한다. 개지감초탕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개지감초탕증은 혈관의 혈액이 혈장 성분이 55%인데 거기에 90%는 물이다. 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 고로 제대로 짜주는 불수의근의 운동력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심부정맥류가 생기기도 한다.
게다가 기인이 혈전이 많았던 사람이면 더욱더 그것을 촉진하게 되죠. 그리고 림프액도 역시 불수유근이 짜줌으로 쇄골화 정맥으로 올라가는데 그거 역시 힘이 약하거나 또는 기육세포에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한 경련 또는 쥐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짜주질 못해. 그러니까 림프액은 림프액대로 정체되고 림프절이 붓는 거예요. 그게 계지감초탕증. 그렇게 되면 내부에 염증이 생겨요. 실열, 변비도 구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는 또 어떤 것이 촉진되냐면 내부에 위, 비장, 소장, 대장 등등의 문맥, 그것은 간으로 모아져서 올라가잖아요. 간도 딱딱해져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옥셉트를 못해. 그러니까 간 문맥 고혈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간 문맥의 원활한 흐름이 저체되기 때문에 하부의 축혈, 소복급결이 뭐냐면 살피겠지만 배를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우둘두둘한 게 만져지는 게 소복급결인데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된 거예요. 심부정맥류 또는 림프절 부종이거든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연결된 키드니, 방광 등등으로도 간 문맥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열이 파급이 되면 염증이 생겨요. 또 열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혈열을 보게 되는데요. 오줌에 피가 많이 섞여 나오면 그것은 오히려 병이 일시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혈뇨가 나왔는데도 열이 계속 있고 실열 변비가 있으면 내부의 염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그때는 도액승기탕을 쓴다. 그러니까 도액승기탕은 이러한 병증이 포함된 거예요. 비장종대로 인한 간문맥 우렬증이 있고요. 이것은 소복급결로 나타나고 그리고 위가 것 시스템에 열사가 퍼지게 되고요. 신방광엔 염증이, 심부정맥류가 그리고 림프절 부종이, 비뇨생식기 염증이 파급이 되고 여성은 생리불순, 남성은 전립선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도액승기탕증의 여러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혈이 저체돼서 심부정맥 우렬 또는 어혈이 생기고 염증은 염증대로 파급되니까 내부의 열이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저것의 장기가 데미지를 입게 된다. 도액승기탕은 계지감초탕, 조위승기탕증이 합쳐져서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진 것, 그것을 치료하는 처방이에요. 도액승기탕증의 필수 목표를 보십시다. 좌측 하복부의 응결에 기인한 소복급결, 똥끝이 마려운 변비, 2급 후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인해서 대변을 못 보는 경우하고 그리고 여기 도액승기탕증이거나 조위승기탕증으로 대변을 못 보는 경우는 달라요. 이것은 축혈되어 있는 거예요. 혈이 지금 열이 가득해, 열사가. 그래서 딱딱한 변을 아주 힘줘서 봐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돌아서면 다시 또 넣고 싶고 넣어도 시원치가 않고 2급 후중, 뒤가 무지근한 거예요. 빠근하고 자결감이 있고 그걸 실열변비라고 합니다. 복벽은 긴장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맥 및 림프관을 짜주는 힘이 부족해져서 혈이 제대로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 심장은 인풋이 적어. 요구량은 많아. 아웃풋은 그대로 여기저기서 피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러니 심경진이 생기지. 그로 인해 기상충, 조열, 해질 무렵이면 열사가 확확 밀려오는 거예요. 객증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두황통, 변비통, 이명, 건망증, 종냉, 생리불순, 요통, 생리통 등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열사로 인한 증상들이에요.
열사로 인한 증상들. 상한둔 신의라는 책이 있어요. 염원 선생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원래 서의사였어요. 서의사였는데 중의사로 전향하신 분, 이분의 해설을 보십시다. 첫머리에 태양표불해라고 한 것은 두항강통하고 발열오한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것이며 이것은 표증이다. 다음에 열결방광이라 한 것은 사열이 속으로 들어가 방광으로 하전하여 방광에서 열이 심한 것이므로 점막에서 출혈하는 것은 리증이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표증이에요. 이럴 때는 도액생이탕을 못 쓴다. 다음 열결방광, 이 이하의 증일 때만 여기 도액생이탕을 쓰는 겁니다. 또 기인이 여광이라 한 것은 표류의 열사가 심하여 번져 불안하고 소부급결하며 창통 역시 심함으로 기인이 여광한다. 여기에 여광이라 한 것은 진광, 진짜 미친 게 아니고 미친 것과 비슷하다. 그것을 가히 알 수 있으며 상태가 불안한 형용에 불과하다. 즉 태양병 불에 태양표증일 때는 도액생기탕을 못 쓰는데 여기 도액생기탕에는 방광 그리고 심부에 심 깊숙한 곳에 위가에 것 시스템에 열사가 가득한 것, 그것을 상한눈에서는 양명리증이라 그래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들으세요. 팝송 가사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여광인 상태는 이 상태라 이거예요. 똥도 자주 마렵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소변도 요도가 화끈거리는 거야. 소변 보고 났는데 잔뇨감이 있어. 또 돌아서서 또 보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마치 미친 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이 상태를 보고. 그래서 여광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증인지. 네. 그러면 혈자하 하자유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보십시다. 太阳并不解热结膀胱其人如狂血自下下自欲其外不解者上未可供当先解外外解己但少腹即解者乃可供之宣陶和承气汤。桃仁大黄桂枝甘草芒硝柚五味以水7升煮去2升半去渍内芒硝，更上火微沸下火，先时温服5合，日3服，当微里。